네,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지금 신성 델타테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 단기 고점이 12월 27일 날 12만 8,500원 찍고 너무나 명확하게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가 계속 이 추세를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개인들이 이런 자리에서 지금 또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나오는 흐름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만 해도 인기가 없어요. 왜? 좋은 말만 해줘야 되니까. 야, 이거 초전도체는 대박인데 왜 자꾸 떨어진다는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제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도 저에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초전도체에 대해서 뭘 아느냐. 자, 초전도체, 저도 알 만큼은 알지만, 연구원처럼은 잘 모르겠죠. 네, 전 과학 분야, 물리학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이 재료를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그거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도 찍어 드릴 때마다 가격에 눌렸다 간다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맹신로자들은 시청 금지해라. 마지막 파동 꼭 체크해라.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고점 뚫으면 무조건 매도하라. 이렇게 지금 제가 계속 연속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는데, 그냥 무작정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상들만 보고 믿고 지금 매수하시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두 가지 정도의 대응 전략이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대응하는 게 힘들 거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왜? 이게 아직도 더 주가가 지금 여기 저점 갖고 더 올라갈 것 같거든. 근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수급이라는 게 돌고 도는 것이고, 이 수급이 다시 한번 여기 이쪽 양자 쪽 초전도체 쪽으로 언제 돌아올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흐름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에서 현재 거래량이 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거래량 없는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던 세력들의 엑시트되는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 주주들의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기존 주주들의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와 주어야 주가는 그때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볼 때, 어제는 로봇 쪽이 강세였고 오늘은 2차전지나 반도체 또 어느 정도 대형주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죠. 최근에 2차전지 반도체, 특히나 조선 여러 가지 이런 대형주들이나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수급이 빠져나갈 때, 그럴 때 바로 이런 초전도체라는 테마가 상당히 수급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해서 약간 이 수급들이 대형주 쪽으로, 오늘은 대형주, 어제는 로봇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다시 한번 눌림목 뒤에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진짜 주가를 만약에 조정 뒤에 나온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야, 그러면 나는 그냥 조정이 나오면 어쨌든 가는 거면 그냥 기다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100에 90은요 조정을 어떻게든 기다려요. 야, 이거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해. 그러다가 주가가 이제 반등 오잖아요. 반등 오면은 이제 어설픈 자리에서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갑니다. 왜? 이때 공포가 너무 심했거든.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머릿속의 생각이 사람의 뇌를 거의 지배를 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개인 투자자분들 99%는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매도나 비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초전도체에 대한 테마의 수급이 돌아올 때 그때 주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수급을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눈에 보이는 수급들은 속일 수가 없죠. 자, 오늘 보면은 지금 3거래일 동안 주가가 내려올 때 그때부터 개인들은 또다시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가를 계속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던 건 기관들의 자금들이었는데,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초전도체 양자 쪽에서 약간 빠져나가면서 다시 한번 좀 다른 쪽으로 수급들이 돌아오고 있죠. 연기금은 그래도 계속 추가적으로 물량을 좀 잡고 있는데, 연기금의 자금들이 지금 양자 쪽뿐만 아니라 로봇 쪽도 마찬가지고요. 연기금이 좀 돈을 쓰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추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연기금은 초전도체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볼까요? 현재 어떤 종목들이
네, 보시는 것처럼 이 기관들의 자금이 주가가 상승시킬 때 기관들의 자금이 분명 큰 돈을 쓰면서 그 주가를 끌어올렸고 주가가 어설프게 올라올 때마다 개인들의 매도세가 쏟아졌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조정이 오다 보니까 이때부터 개인들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개인들은 또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주가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차트를 제가 좀 더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게 결국 이 파동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거를 일봉상으로 볼 때 현재 예전에 202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주가는 총 상승 파동을 총 5파동을 만들고 이 5파동이 완성이 된 시점에는 ABC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최근 이 신성 델타테크가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이 횡보 구간, 박스권은 횡보 구간이 나올 때 오히려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또는 이 종목에 대한 매수에 대한 세기가 상당히 높아지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 번 더 저점 이탈이 나올 때 오히려 이전의 저점보다 이 매수에 대한 강도가 높아지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 이 박스권 구간에서는 신성 델타테크를 여기 구간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잡아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 조정이 끝난 게 확인이 되었고 지금부터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다시 만들어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볼게요. 예전에 고점을 찍고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는 마이너스 50% 가까운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주가가 날아갔어요. 자, 만약에 지금 이 구간, 만약 지금 이 2파동에서 3파동째의 조정이 마이너스 50% 구간까지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6만원대까지 더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 정도까지의 흐름을 보고 있지는 않고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대략 가장 큰 확률 구간이 0.618 구간 혹은 여기 구간까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매수 타점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분할적으로 좀 매도를 진행을 하고 예수금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하고 앞으로 이 여기에 대한 매수 타점과 앞으로 또 다시 나오는 마지막 5파동에 대한 고점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관점으로 보더라도 아직은 매수 타점을 좀 기다려야 되고요. 우리가 매도에 대한 타점을 보더라도 아직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매도는 좀 기다려야 되고 현재 이 구간에서 만약 예수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는 분할 매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 보고 있고 앞으로 이 5파동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더 깊은 조정이 나왔다가 주가 다시 올라갈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가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주가가 지금도 이미 조정다운 조정 없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머릿속에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현재 다른 섹터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타점과 결국 매수와 매도 타점을 우리가 어디서 잡아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이 많이 오셔가지고 2025년도 이 초전도체에 대한 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이런 타점에 대한 시그널 지표들도 꼭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010-2011-9671로 저에게 신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 제가 이런 장중 실시간 타점과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금 실시간 지표 시그널 지표들 까지 제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저에게 신성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막 계속 주가 무조건 올라가니까 매수하세요. 좋습니다. 초전도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들여보는 것보단 이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까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뉴스나 구글에 뉴스나 네이버 뉴스나 유튜브나 막 종토방이나 보면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보단 지금 이 타점에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할지 이런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대응과 시나리오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도 아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안 들지. 사람의 심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지켜보세요. 그리고 지켜보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만 잘 알고 가시면 신인성 델타테크 추가적인 상승은 저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나올 거지만 우리가 그런 나오는 흐름 안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또 떨어질까 봐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또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매수 타점에서.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적인 매수와 매도 타점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드릴 거고, 또 신성 델타테크뿐만 아닌 이제 앞으로 2025년도 현재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들, 또 목표가를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트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참 다사다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나라 또 모습인데, 여러분들 새해에는 다들 무탈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 오늘 하루도 제 장마감 후에 다시 한번 브리핑을 저희 구독자분들 방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갈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